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이 정치인들이 경선을 이미 2007년부터 국민경선이 들어오기 전인데 법을 정비해서 선거법상 저촉이 되지 않게끔 경선 규정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아직 만들어 놓지 않아가지고 사실상 정당에서 경선을 하면서 이벤트식으로 하니까 사전 선거 운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선관위에 단속하면서 한 그 기준을 볼 적에는 사실상 거의가 다 사전 선거 운동을 위반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선 규정을 빨리 고쳐서 선거법에 규정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경선에서 대부분의 그 부정선거가 경선에서 일어났거든요, 예, 대표님. 그러니까 뭐 해외 투표 같은 경우에는 27만 명이 신청을 했는데 투표는 딸랑 3,700명, 예, 예. 4,800명이 신청에 성공했고, 예, 예. 그 중에서 이제 뭐 인정번호 받고 실제 투표를 했는 사람 3,700명밖에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방해하는 것은 범죄 아닙니까? 완전 뭐 투표권을 말살을 하는 거니까. 간접적으로는 이제 범죄에 가까울 수가 있고요. 아주 그런 제도에 아직 익숙이 하지 않아서 이제 약간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은 제외 국민들이 경선에 투표하는 분들이 의식을 보니까 진짜 주권을 가진 국민이었습니다. 그렇죠. 아주 뭐 100km, 200km, 뭐 400km, 1000km 멀리서도 와서 투표를 하고 비행기 타고 한국에 참여하고, 일가족이 참석을 하고. 그분들한테 우리 국내 국민들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권자들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3,700명밖에 투표를 못했다고요. 예, 그것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 정비해가지고 거의 대부분 제외 국민들이 할 수 있게끔 길을 터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거법 중간 절차법도 뭐 2, 3일에 한 번씩 바꾸면서 계속 이제 경선 규정을 계속 경선 규정을 바꿔왔는 그거는 그거는 우리가 일반 사회 조리상 맞지 않습니다. 이미 경선 시작되기 전에 모든 걸 정비해놓고 나가야 그렇죠. 됩니다. 말이 안 되죠. 경선을 하면서 규정을 바꾸고 이거는 무효입니다. 무효. 그건 무효죠. 저도 상식적으로도 무슨 뭐 동네 반장 선거도 학교에 회장 선거하는데 회장 선거 기일이 시작됐는데, 야 수도 회장님도 선거 규정을 바꾸겠다, 또 이래 바꿨다 저래 바꿨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무효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법 이전에 인정이 안 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자기들은 이렇게 당주 19호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자기들끼리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문제는 그 심각 정도가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보면은 이게 나란가 싶을 정도로. 저도 규정을 봤습니다. 자료를 주셔가지고 이래 보니까 만약에 학교 회장 선거하는 아이들이 봤으면은 진짜 정당 정신이 왜이러냐, 어른들이 왜이러냐, 그렇죠. 부끄러워서 못 볼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야, 그렇죠. 이럴 수가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원래 2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 20일 전에 통보할 수도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런 규정은요 그걸 왜 하느냐. 그런 규정을 강행 규정을 해야 됩니다. 20일 전에 반드시 공고를 해야 된다. 그래야 당원들한테 알려지고 그렇죠. 되는 최소한의 기간입니다. 그렇죠. 이틀 3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26시간 전에 통보하고 그것도 한 30%는 못 받고 이런 불상사가 그 외에도 제 방송을 보셨는 분은 아니지만 이 시그마 이렇게 해서 절대 불가능한 수치가 나왔는데, 저는 계속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은 우리가 투표소 수개표가 안 되면은 투표해봤자 또 부정선거를 할 거가 거의 확실하고 한데, 이 투표소 수개표를 쟁취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대표님? 제도 정착하기 위한 방법은요. 제도 정착하기 위한 방법은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선거구 국민들이 선거구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제발 이것만은 고쳐라.
이렇게 시민 운동을 하시면은 그 국회의원들이 다음에 국회의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선거법 개정을 아무 잡음 없이 통과돼가지고 투표소 수개표 법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 선거법 속에 5자만 집어넣으면 된다. 투표소 수개표 및 또 무슨 단위 개표를 할 수 있다. 요 5자만 집어넣는 개정 작업입니다. 그러면은 네. 그게 지금 현재가 이제 송영길 후보가 그 투표소 수배표법을 발의했고 송영길 외 23인이니까 송영길 외 23인의 이제 그 전화번호를 싹 이제 입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쭉 사람들한테 딱 공표를 하고 난 다음에 얘들한테 전화번호하고 문자 폭탄을 날려라. 얘들한테 이제 그 통과 안 하면은 다음에 뭐 그 국회의원 안 되는 줄 알아라 하면서 협박해라 뭐 이렇게 문자 보내기 운동 뭐 이런 걸 하면은 좋은 가장, 방법입니다. 예. 가장 예, 효과적이다.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 그래서 걔들이 내가 이거 통과 안 하면은 재수 없이 투표소 수개표법 내가 발의했다가 여기 괜히 한쪽 발 담갔다가 내 잘못하면은 국회의원 잘리겠다 싶게 그렇게 하면 이제 그러면 24명을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 게 예, 집중적으로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가장 효과적이다. 그 24명을 하고 나머지 그게 예. 그 민주당. 예, 그 서명하지 않는 의원들도 예. 전부 다 압박을 넣어가지고 여자가 없습니다. 여자가 없이 예, 여야 없이 가지고 투표소 수개표에 무슨 여야가 없습니다. 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압력을 주고 이제 협박을 해서 뭐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이제 그러면은 선관위도 됐고 그 다음에 그 4만 명의 그 댓글 부대 투표소 예. 수개표법을 반대하는 4만 명의 댓글 부대에는 저는 그게 국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발단 아니면 국정원 뭐 댓글 부대 이런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조직적으로 그 구성된 그런 게 아니면은 일시에 4만 4천 명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럼 국정원 같은 데서 그렇게 댓글 부대를 해가지고 투표소 수개표를 막는 이유가 뭘까요? 투표소 수개표 제도를 하면요. 아까 투표소 수개표 제도를 뭐라고 하는 민주주의 학교랍니다. 예. 왜 그러냐면 그 소규모 투표구 단위로 민주주의가 알차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예를 들면 지자체고죠. 이제 통반 예. 통반 단위 통 몇 개 단위가 투표구 단위입니다. 예. 그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이거 투표구에 있는 사람들은 투표도 하고 놀아라. 자기 스스로 그게 됩니다. 누구시 그냥 투표하는 거 잊지 말고 투표하세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개표를 하니까 시간이 남은 사람은 개표위원으로 전부 참여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자율적으로 하니까 그 단위가 스스로 투표율도 높아지고 스스로 민주의식이 생기고 그렇죠. 이건 이제 서로 이제 표의 당락을 가리는 기술이 생활화돼가지고 그렇죠. 생활의 모든 이런 예. 행태에 영향을 줘가지고 대한민국 전체가 바뀝니다. 그러니까요. 외국에서는 이렇게 중간에 그 마을의 공원, 예. 그 그린을 중심으로 예. 그 지방 법원, 그 다음에 뭐 지방 교회, 지방 우체국, 지방 도서관, 그 지역 도서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예. 지방 의회가 있고 해서 그 지방 의회에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 뭐 이렇게 투표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산을 어떻게 지방 자치제가 지방 투표하고 갖고 그게 이제 그쪽에서 직접 투표를 하니까요. 그래서 투표소 수개표가 어쩌면 지방자치제하고 같고 그게 민주주의 연습하고 같은 거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뭐 예산을 가지고 학교 뭐 그 화장실을 뭐 어떻게 바꾼다거나 뭐 책을 얼마를 더 사들인다거나 뭐를 어떻게 한다거나 하는 거 그 주민들이 그걸 투표로 해가지고 이제 예산을 어떻게 쓸지를 배분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투표가 나와야 되지.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민주주의가 연습이 되어야지 직접 맞죠. 민주주의도 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정신과 행동 그것이 민주주의를 굳굳하게 바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나라에는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언론에 놀아나는 국민들로 전락돼 버렸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투표를 해도 자기한테 딱딱 안 다가오니까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가 딱 해버리면은 그 공중 화장실이 깨끗해지고 그렇지. 지가 딱 투표를 해버리면은 뭐 그죠
갑자기 뭐 한 달에 10만 원씩 딱딱 들어오고 통장에 꼽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예. 복지 문제에서 기본복지를 그렇죠. 만약에 하는데 어느 후보자가 기본복지를 주고도 나는 추진하겠다 하면 안 하는 후보, 안 하는 후보 있으면 국민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추진하겠다는 후보한테 표를 그렇죠. 가지고 그때만 자기가 직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 못 살 때는 전체가 못 살기 때문에 전체 골고루 전부 배분했기 때문에 그런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치 세력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복지가 어떻게 되고 그대는 그렇죠.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투표소 수개표 제도가 발달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압력을 엄청나게 주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성남같이 이렇게 네. 지방자치제가 좀 잘 되는 곳에서는 네. 사람들이 뭐 사소한 거 한 개 가지고 지금 이빨 갈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뭐 국회의원이 뭐 네. 이렇게 그 어린이 실내 스케이트장 네. 그거 하는 거 반대했단다. 네, 네, 네. 뭐 국회의원이 뭐 요거 하는 거 반대했다는 네. 거서 그 앞에다가 딱 서붙여요. 누구 새누리랑 소송 누구 뭐 그 민주당 소송 누구가 요거 반대했대요. 뭐 요렇게 적어 놔놓으면은 밑에다가 뭐 댓글 뭐 와 뒤끝 길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막 낙서 사실은 비슷하게 그게 예. 굉장한 압력입니다. 그렇게 압력을 예. 받아야지 예. 시의원, 구의원 때부터 압력을 받아야지 예. 국회의원 되면 엄청난 압력을 예, 받고 그렇죠. 그죠? 그렇게 이제 그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민주주의 투표소 수개표부터 시작해야지 애들이 주인의식도 그렇지. 가지게 되고 민주의식도 예, 예. 가지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투표소 수개표 제도를 도입하면요. 그렇죠. 학교의 학생 회장 선거가 질서가 잡힙니다. 그렇죠. 학교 회장 선거가 그 투표소 수개표의 아직 우리 본능적인 제도입니다. 이게. 예, 여기 예. 발달되면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학교 지원도 많이 해봤는데 그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옛날에 나이 드신 분이 많아가지고 독재 시대에 사신 분이 많아가지고 그 선거제도를 우리 때는 가볍게 많았어요.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런 분이 계실 때는 우리는 투스타 이거 딱 예. 달고 교장쌤 모시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학생 회장 선거도 아주 이상하게 관리를 했어요. 예. 요즘 최근에는 보니까 이제 학생 회장 선거도 많이 좀 마이크를 요 방향을 좀 이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바뀌어가지고 예, 죄송. 있기 때문에 요번에도 예. 이 제도가 바뀌고 나서는 학교에 초등학교부터 반대방향. 전부 다 대학교, 대학원까지 선거할 적에는 예. 그 규정을 두고 아이고.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훈련을. 예.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아이고 소리가 또 들리다 안 들리다. 저거 올년이 돼야 이 사람들이 성인이 돼서 그렇죠. 그 투표하고 개표할 적에도 예. 민주적인 절차가 잘 순응을 할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지방자치제를 예. 통해서 투표소 수개표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연습을 해야지만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만이 민주시민이 예, 되고 주인의식이 생기고 예, 예. 그죠. 그래 투표소 수개표만이 살 길인데 국정원도 그렇고 선관위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전부 다 댓글 4만 개 달고 이 지랄을 하는데 이거 어떡하 죄송합니다. 이걸로 얘들을 이게 뭐가면 어떻게 손을 보죠? 지금 만약에 그 투표소 수개표 제도를 바뀌잖아요. 예. 그럼 국민의식이 일시에 바뀝니다. 아, 국민의식이 엄청나게 바뀌면서 노조에 만약에 선거를 한다든가 여러 단체, 큰 단체에서 선거를 한다든가 그 제도에 전부 영향을 다 미칩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이 바뀌게 미치면서 되죠. 그러면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면 정치 변동까지 와버립니다. 완전히 그거를 바뀌어요. 겁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겁을 내는 거예요. 예. 이게 독재자들이라든지 네. 우리나라가 이게 미개하게 있고 독재를 계속하게 하는 게 자기들한테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집단들이 계속 방해를 하는 것. 말씀 잘하시네요. 예. 독재자들이 제일 겁나는 그 제도가 투표소 수개표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투표소 수개표 입구로 지방자치고 예, 그게 그것이 제대로 풀뿌리 민주주의고 정착된 나라에는 북유럽 독재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스웨덴, 유럽 대부분이 다 유럽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예. 그죠? 이거를 우리가 진짜 에너지를 좀 모아야 되는데. 필리핀도 투표소 수개표예요. 아, 필리핀도 투표소 수개표입니까? 아, 참, 필리핀 얘기하면 필리핀에서 뭐 이렇게 민다나오섬에 그 IS를 토벌하기 위해서 그 민다나오섬을 에워쌌다고 2시간인가 3시간 전에 뉴스 속보로 떴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투데르테가 해가지고 뭐 박살을 내겠다 이러는데
그 투테르테 같은 경우 좀 독재적이기는 한데 IS하고 뭐 이렇게 한판을 붙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을? IS하고 한판 붙으면 IS를 미는 세력이 있을 거니까 저희들은 미국으로 보고 있는데 미국 세력하고 감옥에 한번 갔다 오셨는 분이 또 저쪽에 저 세력 제가 좀 나갈까요 여기서? 저는 이거 좀 괜찮아요. 두테르테 세력하고 이제 붙으면 두테르테 세력은 중국에서 지원할 것이고 사실은 미국과 중국의 이 싸움인데 주최 측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싸움이 붙는데 누가 이길 것이냐 제가 볼 적에는 미국이 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IS를 뒤에서 지원하는 세력이 미국일 것 같은데 미국이 원래 좀 그 뒤에서 그런 걸 많이 지원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미국이 지원할 만 하긴 해요. 미국이 지금 두테르테가 눈에 가시거든요. 가시죠. 예. 지금 MD 미사일 디펜스 해가지고 중국을 에워싸는 데서 하나 펑크 냈는 게 두테르테잖아요. 두테르테지, 두테르테가 펑크 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사드 배치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는 게 그쪽에 가려가지고 사실상 말이 좀 막 이제 해도 되고 사실 한 개 펑크 나면 두 개 펑크 내도 똑같으니까 우리가 이제 뭐 사드 문제가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고 제일 이제 악랄하게 미국에 반대하는 데가 이제 투테르테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좀 손 봐주고 싶은데 투테르테 지지율이 필리핀에서 70%가 넘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미국이 이게 투테르테가 이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나 저도 그래 봅니다. 70% 지지면은 모든 기업 혁명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예. 이 굉장히 민감한 얘기인데, 광화문이니까 이게 할 수 있는 얘기죠. 보통 뭐, 이런 데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민감한 이야기도 이제 하는 것이 이제 광장의 토론 아닙니까? 토론인데, 그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 투표소 수개표 같은 거 물어봐서 많이 물어봤어요, 제가. 제가 뭐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그렇긴 했는데, 저는 이제 그걸 봤으니까요. 그 조그마한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학교에서 모여서 별거 안 해요. 그냥 뭐 누집 애가 뭐 클라리넷을 뭐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그게 마을회의에서 또 정해가지고 멀리서 또 자원봉사하는 사람 있잖아요. 시니어들. 근데 나이 뭐 많으신 분들이 또 연금 받으며 생활하다가 자기가 이제 와서 한 명을 가르치기 위해서 멀리서 와서 이제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예산이 쓰이고 뭐 쓰이는 것들을 마을에서 다 결정을 하더라고요. 투표소 수개표. 그게 당연하죠. 투표 수개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민주주의가 되는 것을 보니까 그리고 굉장히 평화스럽고 잘 살고 해서 부럽더라고요. 저는 정말. 우리도 그런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정착이 되면은 그 사회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마을이 애를 하나를 키우고 그죠? 우리가 지금 여러 시민단체에서 서로 갈등이 생겼을 때는 격렬하게 일어나는데 그런 격렬함도 없어지고 전부 다 갈등을 합리적으로 전부 다 푸는 그런 사회 제도를 밑바닥이 투표소 수개표의 한 방편입니다. 정말 제가 정말 투표소 수개표만 하나 제가 하는데 조그만 디딤돌이 되면은 유니킴 사는 동안에 뭐 한 개는 아니 우리나라 정치 지형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정치 변동이 오고 지금 뭐 시끄러운 뭐 옛날 과거 역사 문제라든가 모든 것이 전부 다 갈등을 합리적으로 전부 풀 수 있는 기초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해서 저희들이 계속 운동을 해왔습니다. 참 이것을 이렇게 일단은 그 행동 요령을 알려주셨는데 제가 명단을 뽑아야 되겠군요, 그죠? 어떻게 해서든 명단 해가지고 전화번호 딱 해가지고 제가 곧 명단을 해서 제가 이제 그 유튜브라든지 이쪽으로 다음 방송 때는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문자를 우리가 보내면서 투표소 수개표 빨리 통과해라. 그게 가장 효과적이고, 그죠? 그래서 개들문도 딱 잘라갖고 투표소 수개표를 알박기 하는 놈은 그 다음에 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 그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압박하는 거다. 아무도 반대 못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생각을 해봤어요. 국가 예산이
선거 때마다 지금 기존 투표관리, 개표관리보다 예산 비용이 엄청나게 전략되고. 10분의 1로 줄어든다. 두 번째 시간도 10분의 1. 예, 신뢰도는 100배. 예, 만들 이유가 뭐야? 당선자를 예. 1시간 아니면 2시간 이내에 결정이 되어버리니까. 그렇죠. 전파 낭비, 밤새도록 오도방정 떨면서 개표 방송하는 전파 오도방정 나왔습니다. 한대표님.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에 오도방정 뜨는 그 시간에 오도방정 2번 나왔습니다. 당선되는 후보자들 불러가지고 공약을, 약속을 몇 번 다짐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전부 낭비시키고 당선되고 나서 다시 공장을 점검하는 시간까지 없고 대통령을 적당히 당선만 되면 적당한 쪽으로 이때 관리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막 옮길 때가 천으로 되어갖고 옮기는 거 보니까 거기다 인력 번호도 없잖아요. 맘 잡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면 제가 무슨 말 하고 싶냐면은 그건 왜 믿느냐고. 군대 다니면서 특수전을 배웠어요. 특수전 배운 사람들은 그거 다 열 수가 있습니다. 지도새도 모르게. 아니 그냥 가볍게 이렇게 딱 하면은 저절로 열려요. 딱 떨어져요. 언제든지 조작하려면 조작이 가능했고. 그리고 그게 투표 개표하는데도 새벽 3시, 4시까지 걸리더라니까요. 할 필요가 없어요. 요번에는. 그러니까. 저쪽에 우리가 개표 참관인 갔을 땐 5시 반까지. 새벽 5시 반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졸면서 그게 제대로 감시를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참관인들이 필요 없는 제도를 가지고 이번에 개표를 했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전자개표기를 돌렸는데 전자개표기가 속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모든 거 다 기계로 다 해봤는데 어떻게 우리가 참관을 제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캐도 또 해킹되는 레노버 컴퓨터는 죽으라고 쓰더라고. 캐도 그러면 컴퓨터를 레노버만 있느냐고. 말 많은 레노버 컴퓨터 그대로 쓰고 계속 걸리는 걔도 계속 심사기수기도 계속 쓰고 이게 국민들 말은 한쪽 귀로 들고 전혀 누집계가 짙냐 이러면서 애들이 그것 때문에 노조하면서 투쟁을 하고 했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개인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양심이 있어서 양심의 가책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던가 저질러도 빨리 저질렀다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국가 조직은 양심이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양심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철저하게 국가 조직은 비판하고 감시하고 감독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배반하는 것은 차일피일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중앙선관위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뿐만 아니라 법원도 그렇게 행동하고 검찰도 그렇게 행동하고 다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나라는 썩어가지고 문드러져가지고 지금 없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은 노예로 전락돼 버리고 그런 상태인데 국민이 노예인 줄 모르고 사는 사회가 된 원인도 이 기본 민주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게 더 빠르게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이제 알아서 자존심 좀 상하더라도 알아서 저항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한영수 대표님과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인터뷰해도 되겠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